수차례 그림을 그리는 한 여성.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을 언급한 다음 오늘 밤 마치 전언을 전하듯 누군가 죽을 거예요. 누군가는 목숨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케치 속 남성이 등장하는데 4단계로 2조 원을 해먹은 시대 사기범 조희철이가 밀항을 시도하다 익사를 한다. 내 대신 검시대 올라갈 대타도 오셨고 저 보아하니 남성은 약속하신 5억 정말로 제 가족들한테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 못 들었나? 알겠습니다. 사기꾼의 죽음을 대신하려는 듯하고 아유,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 순간 달밤에 쇼를 하고 앉아있는 애들. 한 사내가 등장합니다. 강동수 형사? 강력계에서 알아주는 해결사인 동수. 역사적으로 봐도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알겠다. 곧이어 내가 오늘 그 미친 개 어떻게 잡는지 확실히 보여줄게. 그렇게 단신으로 무쌍을 찍던 중 꼼짝마! 아니 아저씨 뭐 하는 겁니까? 정신 못 차리는 아저씨 크리가 터지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래? 그리고 아 여기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아저씨들이 다 치울 거예요? 이 사람 알아요? 갑툭튀한 스케치를 그리던 여성. 아저씨 목숨 구해주러 왔으니까 수호천사. 오지 말아요. 그런데 여성은 마치 죽지 않는다는 걸 아는 듯 제압을 이어갑니다. 그 조희철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요! 가까워지 마! 이때 스케치 속 남성이 이 사람인 것을 알게 되자 아저씨 딸도 지금 병원 침상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당신 딸도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왜 못 싸워? 필사적으로 남성을 말리는 여성. 이전은 잡아요. 덕분에 남성은 목숨을 건졌고 여성의 머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또 시작이야. 한편 동수는 용의자를 쫓아 배까지 올라탔었는데 무서워? 이 과정에서 큰 위기에 처했으나 이완 다 끝난 거 맞지? 그 순간 용의자는 밧줄에 감긴 채 물속으로 빠지게 됐고 여성은 또 한 번 스케치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스케치 속 모습으로 숨을 거둔 용의자. 미래를 그리는 여성의 이름은 시연. 현장을 둘러보던 동수는 그녀의 노트를 발견했고 뭐야 이거? 단번에 심상치 않음을 감지합니다. 빼곡히 그려놓은 스케치 속 한 그림이 눈에 띈 동수. 죽은 여성과 손가락 반지를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반지 나왔구나. 어때? 동수의 D, 지수의 J. 놀랍게도 약혼자 지수의 반지와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찝찝함이 남아 스케치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동수. 그림들은 그간 터진 사건들을 정확히 그려내고 있었고 심지어 사건 현장엔 항상 시연이 모습을 보였었죠. 강동수 형사님 맞죠? 내 물건 갖고 있죠? 이에 그녀를 불러낸 동수. 이 그림들 지난 몇 개월 동안 일어난 경찰 사건 현장들을 스케치한 그림이던데 마지막에 그려진 여자 손가락에 반지 알지? 나랑 결혼할 여자가 그 반지랑 똑같은 걸 끼고 있어. 강 형사님 여자친구가 그 반지를 끼고 있었다고요? 이후 사무실로 데려갔는데 왔어요 경장? 뭐? 유경장? 너 경찰이었어? 경찰 수사팀, 일명 나비 프로젝트인 이곳. 이쪽은 오용심 경위. 세계 경찰 해커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한 실력자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장 유시연입니다. 이어서
이 그림들 사건 현장을 보고 그린 게 아니에요. 이 그림들은 모두 사건 발생 1일에서 최대 3일 전에 그려진 거예요. 우린 이걸 스케치라고 부릅니다. 팀원들은 스케치란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이미지를 랜덤으로 보여줘. 시계가 6시 50분에 멈춰져 있어. 저 시간이 범행 시간이겠네. 유경장이 그린 스케치 속 이미지는 늦어도 3일 안에는 일어나.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인과율이라고 알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또 지금 일어나는 일은 나중에 일어날 일의 원인이 된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존재한다는 인과율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는데 미래를 바꾼다는 건 결과를 바꾼다는 거죠.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하고 그러니까 죽어있는 민검사님을 안고 있는 강영사님의 모습이 결과고 그걸 바꾸려면 내가 지수 옆에 없어야 한다? 동수는 속는 셈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이번 사건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수사에 참여해보는 건 어떤가? 지금 나한테 감시까지 붙이는 거야? 그 수행비서라고 생각해. 강동수 형사님. 다치지 마. 시연을 따라 사건의 시발점부터 수색하기로 합니다. 경찰입니다. 스케치의 첫 장을 분석해 알아낸 한 여성의 집. 이진영 씨 집 반경 30km 안에 거주하는 전자발찌 착용자 명단을 뽑아봤어. 참고해. 혹시 낯익은 얼굴이 있는지 자세히 좀 봐주세요. 허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는지 여성은 아는 게 없었고 우연히 임신 진단기를 발견하는데 지금 뭐라고? 임신하셨잖아요. 축하해요. 그때 무슨 이유인지 여성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뱃속의 아이, 남편의 아이. 그리고 시연은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는데 진영 씨는 이번에 일어날 일이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야? 진영 씨 한 달 전에 이미 그놈에게 당했대요. 뭐? 불과 한 달 전 범죄를 작당한 2인조의 침입. 저번에 그 여자 반항이 좀 심했지. 귀는 어때? 뭐 어때? 그만큼 재밌었잖아. 둘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몹쓸 인간들이었고 진영 씨는 다음 피해자로 가는 연결고리였다고요. 저 탁상 시계는 어떻게 된 거야? 사건 현장에 저 시계가 있었잖아. 전에 말했듯이 저 시계는 사은품으로 500개나 제작된 거예요. 저 시계를 가진 사람이 500명은 된다는 거죠. 그 시각 똑같은 시계를 소지한 한 여성이 보입니다. 여보야, 어디야? 나 지금 터미널 도착했어. 빨리 올 거지? 그래, 빨리 갈게. 이제는 아빠가 될 도진. 허나 그한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는데 네, 김도준 주사님. 드디어 연락을 주시네요. 혹시 지금 좀 뵐 수 있습니까? 지금이요? 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수와 약속을 잡게 되고 어디서 만날까요? 시간은 한 달 전으로 올라갑니다. 민주수 검사입니다. 작년 여름에 있었던 양천 무장탈영병 사건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군대의 비리를 메일로써 그녀에게 보냈던 도진. 앞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중사님이 어떤 힘든 길을 걷게 되든 그 옆엔 항상 제가 같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결심이 서 군을 고발하려던 차였고 한편 귓볼을 깨물었어요. 이 주소 반경 50km 내 병원에서 3일 밤 10시 이후로 응급실에서 귓볼에 열상을 입은 사람이 있나 좀 알아봐 주세요. 나비팀도 사건을 추적해 나가는데 여보세요. 이 순간 뭐라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집에 안 계시네요. 내가 뭐라고 했어, 임마! 오늘 하루 절대 지수 옆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했지? 지수야, 지금 바로 차 돌려서 집으로 가. 군나 비리 관련한 중요한 증인이야. 그 사람 마음 바뀌기 전에. 미치수다! 지수야, 제발. 어? 알았어. 지수의 마음을 돌리는 데에 성공하나 운이 안 좋게도 그녀의 차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찾았어요? 그날 밤 귀 붉은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이 있었어. 카센터에서 정비공을 일하고 있어. 거기서 10분 거리야. 영심의 정보를 듣고 카센터를 향해 본 둘.
돈 없다 그래서 전 제 카드 빌려준 게 답니다. 전 그니까 이름이 뭐냐고. 서보현입니다. 가해자 2인조 중 한 명인 보현. 그리고 우연히도 지수가 여길 찾게 되고 그 말은 서보현만 잡는다고 끝이 아니란 말이네요. 그놈을 잡아서 다른 한 놈이 있는 장소로 불개해야 돼. 아니면 다른 놈이 일을 치른다. 또 한 명의 2인조인 일수 역시 다음 범행 현장에 도착한 상황. 그럼 이걸로 해보시겠어요? 서둘러 두 사람이 보현을 찾아가나 서보현! 지수를 잡고 대치를 이어가는데 강영선 오랜만이야. 에이. 그 여자 놔주고 순순히 체포해옵니다. 총 버려. 하지만 강영사님! 서보현 잡으세요. 제가 민검사님 구할게요. 봉수는 아내와 범인을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스케치가 빗나간 적은 없어? 아직까지는요. 단 한 번도? 네, 한 번도요. 그리고 아씨. 지수를 구해냈으나 그만 시연이 쓰러짐과 동시에 보현을 기다리던 일수는 다음 범행 현장으로 향했고 그곳에 있던 도진의 아내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괜찮으세요? 여기요. 저녁 6시 50분 또 한 번 맞아떨어진 시연의 스케치. 다른 여자들은 얌전히 있었는데 이 여자는 좀 반항이 심하더라고요.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건데 왜 이렇게 일을 키웠는지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요. 도진은 일순간 아내와 아이를 잃었고 유경장이 민검사를 구하고 자네가 서보현을 잡을 수도 있었겠지. 그랬다면 민검사와 이수영 씨 둘 다 살았을 수도 있고. 자네를 비난하는 건 아니야. 자네의 선택에 따라 많은 게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란 얘기야. 전 세상을 구하러 온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동수는 아내를 지켰다는 것에 제 선택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힘들 거야. 그리고 이 시기쯤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야. 김도진 씨가 아무리 훈련받은 특전사라고 해도 저런 상황에서 원하는 걸 얻을 수는 없을 거야. 도진의 앞에 나타난 중년의 남성. 당신 누구야? 아내를 그렇게 만든 놈을 잡아서 숨통을 끊어놓는 건 그게 자네가 원하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건 자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야. 진짜 원하는 게 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뭡니까? 나를 믿어야 돼. 믿는다 치고 그리고 이 순간 뭘 해야 합니까? 한 사람을 죽여야 하네. 놀라운 말이 들려옵니다. 한 사람을 꼭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태준. 그 대상은 저 사람을 죽여. 저 사람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오늘 저 사람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거야. 그 사고로 두 사람이 목숨을 잃을 거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봤으니까. 그는 과거형으로 답합니다. 직접 봤다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난 미래를 볼 수가 있어. 태준 역시 미래를 보는 능력자였던 것이었죠. 나를 믿으라고 했지. 믿기 쉬울 거라고는 안 했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생각하며 집으로 향하는 도진. 그런데 정말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은 남성. 그 사고로 두 사람이 목숨을 잃을 거고.
이 남성을 말리려 뛰어봤으나 남성은 사고를 냈고 태준의 말대로 두 희생자가 나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 음주운전을 한 그 인간, 아니면 사고를 알고 있었던 나, 아니면 내 말을 믿지 않은 자네. 인과일이라고 하나. 지금 일어나는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또한 지금 일어나는 일은 나중에 일어날 일의 원인이 된다. 그 인과일 속에서 자네 역시 어떤 역할을 한 거야. 이제 태준은 도진에게 이제 내가 자네한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지. 공식적으로 팀이 되길 요청하죠. 살아야 될 이유. 그게 뭡니까? 한편 시연아, 괜찮아? 정신을 차린 시연.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래도 민지수 검사는 살았잖아. 동수의 아내만큼은 스케치를 비껴나갔다 생각 들 때쯤 어제 본 민 검사님 옷 스케치랑 달랐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수의 옷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수영 씨 사건을 배제하고 전체 시간을 보면 5번째 스케치를 완성한 시간이 8시 41분이었으니까 오늘 8시 40분이 3일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1시간도 채 안 남았어요. 민 검사님 위험해요. 그 시각 동수와 지수 그리고 이때 보현이 나타납니다. 밟을 때 확실하게 밟아 놓던가! 순식간에 지수를 납치한 보현. 내가 진짜 고민 많이 했다. 어떻게 하면 강 형사 그 자식이 가장 고통스러워할까?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바로 너야. 그런데 쓰레기는 생각하는 것도 쓰레기. 이곳에 나타난 도진. 정일수 그 어설픈 새끼가 언제 사고 한번 칠 줄 알았지. 그리고 중사님 지금 하려는 건 살인이에요. 저한테 맡기세요. 저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 총 주세요. 재판부에서도 중사님 상황 최대한 이해해 주고. 전 감옥에 갈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가 주저없이 총구를 겨눈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다시는 자네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무고한 희생자들과 슬퍼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일어날 범죄의 범죄자들을 가려내고 미리 처단하는 게 바로 자네가 할 일이고 앞으로 살아갈 이유야. 불행을 막는 사도의 역할과 더불어 자네는 오늘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네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여야 해. 자네가 그 죽음으로 자네 손을 더럽힐 각오를 한다면 자네는 앞으로 수십 아니 수백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해치는 것. 태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민지수 검사. 내일을 찾아 그로부터 며칠 뒤 남선우, 자네의 다음 타겟이야. 다음 타겟으로 선정된 선우제약의 대표 선우. 이자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무슨 죄를 저지르게 됩니까? 그 죄를 처리하면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이러는 한편 시연아,
시연은 또다시 스케치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천천히 그림들을 스캔해보자 저 남자 강형사 맞지? 총을 겨눈 동수가 보이고 강 형사님이 저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스케치 속의 시계가 지금 7시 40분이야. 내일이나 모레라면 좋겠지만 만일 오늘이라면 이제 2시간도 안 남았어. 시간이 없기에 서둘러 피해자 조사를 끝마치고 서둘러 시연이 향해 보지만 스케치 속 남성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목을 메고 있었는데 경찰입니다! 오진우 박사님! 그런데 이 순간 누구시죠? 박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그만 가주시겠습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었지만 이 남성이 도착한 후 생각을 바꾼 것이었고 저 후드티. 네, 아마 스케치에 나온 그 남자일 거예요. 이 남성의 정체는 스케치 속 동수에게 당하고 있던 인물이었는데 그 오진우라는 사람은 이 남자를 만난 직후 를 포기한 거고 CCTV 속 이 남자가 민 검사님을 죽인 실제 범인이라면 강 형사님은 반드시 이 남자를 죽일 거라는 사실이에요. 몇 시간 뒤 동수는 스케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총구를 겨눈 그림과 그 피해자가 찍힌 사진. 강 형사님, 이번 건 저희한테 맡기세요. 그 사람 죽이면 강 형사님 살인자 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라고요. 하지만 지수가 죽었을 때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동수는 눈이 돌아버린 후였고 박사의 앞에 나타납니다. 오진우 씨. 이후 당신 누굽니까? 이 남자가 무슨 얘기를 했지? 그게 특별한 얘기는 별로. 약속하지.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걸 모두 나에게 털어놓게 될 거야. 순순히 말하든가 아니면 몇 군데 부러지고 나서 말하든가. 난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데 그쪽은 어때? 시점은 후드의 남성을 만나던 당일. 신약이 출시되고 10년 동안 347명의 아이들이 죽는다. 도진이었고 사실 박사는 선우의 회사에서 일하던 카디녹스의 개발자였는데 카디녹스는 2년 이상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신약을 투여받은 아이들의 80% 이상이 실제로 증상이 호전되더군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임상실험에 참여한 아이들 중 몇몇에서 치명적인 장기 손상이 발생했어요. 실제로 사망한 아이도 몇 명 나왔고. 부작용에 대한 고발과 가족을 잡은 협박. 남선 의사장 무서운 인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박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이유였죠. 유서는 넣어도. 그리고 도진은 남선우란 인간 곧 죽는다. 그때 카디녹스 관련 자료를 세상에 알려.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제 할 일을 하려 그를 찾아온 것이었고 사장이 곧 죽는다. 그렇게 말했다고. 이 얘기를 들은 동수의 표적도 정해지는데 그렇게 몇 시간 뒤 저녁. 수고했어. 선우의 집에 먼저 도착한 도진. 네. 어떻게 돼가고 있지? 남선우 지금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뒤이어 들어온 선우를 심판하기 시작하는데 당신 누구야? 난 경찰이 아니야. 검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네 놈을 처단하는데 증거나 자백 같은 건 필요 없어. 너 여기서 죽는다. 이 순간 강동수 형사님,
이렇게 만나서 유감입니다. 아내의 문제로 몇 번 본 사이 이유가 뭐냐? 세상엔 논리나 이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대답해! 제대로 죽인 이유 말해. 스케치 속 모습과 똑같이 일어났다만 피가 아닌 페인트. 그렇게 쉽게 죽는 건 내가 용납 못하지. 그렇게 전력을 다해 덤벼봤으나 특전사인 도진을 당해내긴 역부족이었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오늘은 남선을 죽이기 힘들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길게 이야기할 시간 없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만 알아도. 대신에 오늘 그 자리로 자네를 잡으러 오는 남자가 있을 거야. 그 남자가 살아있으면 앞으로 우리 일에 큰 걸림돌이 될 거다. 오늘은 그 남자를 확실하게 처리해. 동수의 존재는 이들에게 걸림돌이 될 모양이고 도진은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은 넘어간다. 민지수 검사를 봐서. 딱 한 번 자비를 베풀기로 하죠. 다음날 김도진이랑 강동수 그 두 놈들 알아봐. 둘의 관계를 알아보기 시작한 선우. 이 인간들 꽤나 복잡하게 엮여있구만. 박 부장은 궁금하지 않아? 잃을 게 없는 놈들끼리 붙으면 누가 이길지. 우선 부른 건 동수였는데 그땐 신세를 졌습니다. 강동수 형사님. 남선으로 갑니다. 꼭 할 얘기라는 게 뭡니까? 왜 적의 적은 친구란 말 있지 않습니까? 김도진. 그 놈을 잡을 계획. 분명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서 먹어봐야 하나? 똥처럼 생기고 똥 냄새가 나면 그게 똥인 거야. 동수는 쎄한 감을 느껴 이를 거절하고 그의 수행 비서를 미행하기로 합니다. 몇 시간 뒤 일수가 수감된 곳. 형, 이게 뭐 이제 어떻게 돼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형이 다 알아서 준비 중이니까. 이로는 조직 폭력배로 일수를 끔찍히 아끼는 친형인데 정일호 씨. 그에게 접근한 선우 측 비서. 동생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들어봤더만 이 친구 미쳤네. 만약 정일호 씨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동생분은 아마 평생 바깥 공개 쓰지 못할 겁니다. 이건 시간과 이동 경로고요. 둘은 동생의 탈옥을 도모하려는 듯 보입니다. 같은 시각 시연은 스케치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시연이 그린 스케치엔 결국 이런 날이 오네요. 본인이 죽어 있었습니다. 한편 도진 측. 남선하고 그놈 한꺼번에 처리하지. 선우에 이어 일수까지 처단 리스트에 올리는데 전에 선배가 부탁해서 알아봐줬던 김도진이란 친구 있잖아요. 정일수가 죽인 여자 이수영이라고. 그 여자 남편이 바로 김도진이에요. 이와 동시에 도진의 얘기를 듣게 된 동수. 아니면 유경장이 민검사를 구하고 자네가 서고현을 잡을 수도 있었겠지. 그랬다면 민검사와 이수영 씨 둘 다 살았을 수도 있고.
도진의 분노의 출처는 본인이 제공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스케치 속 장소를 알아낸 영신. 동시에 일수의 교도소 이전 소식을 알아냈는데 뭐가 좀 나왔어요? 아니, 이번 스케치는 일수와 시연이 연관돼 있음을 직감하자 아까 보니까 커피 다 떨어진 것 같은데 내가 나가 사올게. 바람도 좀 쐴 겸. 급히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받아라. 허나 제발 좀 받으세요. 빨리 좀. 어딘가 수상함을 느낀 시연은 몰래 현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받은 정보로 교도소 차량을 습격하기 시작한 이루. 그렇게 일수를 빼내는 데 성공하나 저기 뭐 좀 도와줄 일이라도 있나요? 이들의 앞을 막는 시연. 아이 좀 가라고! 백주 대낮에 살인범을 탈옥시키려고 나하고. 니들 빨리 병원 가봐야겠다. 도대체 간땡이가 얼마나 부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허나 이 주사기 안에 든 거 구동액이야. 이게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지금부터 열쇠인다. 그 사람 죽으면 너도 죽는다. 이루는 사람을 죽일 각오로 대항하고 네 스케치에 나온 사람들 구한 사람도 있겠지만 구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지. 그만! 그녀 역시 투항하기로 하죠. 앞에 던져. 오이, 진짜 좀 처음 만져보는데. 얘도 싫어. 그렇게 스케치 속 경비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시연이 납치된 상황 속 거기 인천에 있는 분수대야. 3시, 5시 하루 2번 분수가 나와. 걱정이에요.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나비팀의 시연의 오빠인 검사 시준이 합류했고 저 친구 파일 봤습니다. 꽤나 터프한 친구다군요.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냉철한 계산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친구야. 스케치를 살펴보는 이때 이루가 이곳을 지나갈 거란 흔적을 발견하는데 그러니까 스케치에 나온 저 머리 묶은 남자가 정인우라는 거지? 강형사 혼자서 체포할 수 있겠어? 체포 안 합니다. 뭐? 뒤를 한번 밟아보죠. 운이 좋으면 유경장 있는 곳으로 바로 안내해 줄 수도 있으니까. 시연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루를 발견합니다. 같은 시각 정신을 차린 시연. 꺼져. 토할 것 같으니까. 이에 탈출을 시도해보는데 아 진짜! 서둘러 출구를 향해보나 이미 늦었고 이에 시연은
마, 정신 좀 차리봐라 임마. 어? 정신 좀 차리보라고 저기 있어. 기지를 발휘합니다. 정신 좀 차리보라고 임마. 한편 동수의 상황. 지금 주차 타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유, 골치 아프게 됐는데. 뭐가 골치 아픈데? 유경장을 납치해놨다면 시 외곽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내라면 몰라도 통행량이 적은 시 외곽에서 들키지 않고 미행하기란 어렵습니다. 위치 추적기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잠시만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외곽으로 빠지려는 1호를 쫓아 급히 위치 추적기를 만들려는 동수. 급한 대로 본인의 휴대폰을 붙이는 데에 성공하고 일단 제 핸드폰 전원 켜놨으니까 위치 추적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어. 1호를 따라 미행을 시작합니다. 허나 떨어진 기름 탓에 그만 추적이 들켜버리고 놈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럼 시연이는? 이때 동수는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모여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아마 따로 임시 거처도 만들어놨을 거고요. 거기서 머물면서 그놈들한테 필요했던 게 뭘까요? 글쎄.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요. 밥입니다. 분명 식사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며 이 근처에 마음 도시락 체인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오케이. 뒷좌석에 싣고 있던 도시락집을 검색하는데 맞아요, 이 사람. 이 사람들 배달도 시켰습니까? 네, 제가 오늘도 건물 앞까지 배달했었는데요. 어디입니까? 한편 시연의 상황. 일수 기절하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들어왔다고 했지? 5분이 채 안 됐을 겁니다. 다리까지 다친 애가 그렇게 빨리 사라질 순 없어. 이내 방 주위를 응시하기 시작하고 제일 어두운 데가 동담 위치일 수도 있지. 캐리어 쪽으로 다가갑니다. 인거. 결국 위기에 빠진 이때 동수가 등장합니다. 혼자 왔어? 오늘 여기 있는 놈들 이제 그는 한 놈도 걸어서 못 나간다. 또 한 번 무쌍을 찍기 시작하죠. 허나 움직이면 네 동생 목뼈가 부러져. 협박을 시작하는 이루. 지금부터 정확하게 셋센 후에 방아쇠 닦는다. 그러면 네 동생 놈이랑 너는 내 손에 죽는다. 딱 봐도 칼자루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셋센다. 셋. 둘. 이때 시연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스케치. 강 여사님, 제 스케치 보셨죠? 나 여기서 안 죽어요. 죽는 장소도 죽는 방법도 여기 아니에요. 뭐야? 강 여사님, 제 스케치 믿어요? 야, 너. 제 스케치 믿냐고요? 당긴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를 잡아냅니다. 너 이 총 고장난 줄 알고 있었지? 아니요. 말했잖아요. 난 내 스케치를 믿는다고. 그때 이곳에 등장한 도진. 또 만나는군, 강동지 형사. 그리고 너 정말 보고 싶었다. 저 아픈 놈이거든요. 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도진의 눈엔 살기가 가득하고 너 뭐야 이 개자식아! 우리나라 법치국가야! 법대로란 말이야! 자비를 기대하기는 그동안 네 놈이 저지른 죄 목숨으로 갚아라. 어려웠습니다. 이어서 시작된 둘의 대화. 그쪽이라면 이해해주겠지, 강동수 형사. 그래. 이해한다. 이해하고 말고. 그러니까 너도 이해해라. 내가 너 죽이는 건 이수영 씨가 죽은 건 지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 그런데 왜 지수를 죽인 거냐? 나 때문이냐? 내가 서보현을 잡지 않아서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래서 죽인 거냐? 대답해! 인과열 때문이라고 해두지. 그 순간 얽히고 설킨 둘의 주먹 다짐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선우의 부하들이 현장을 덮칩니다. 이들은 도진만을 태운 채 사라져버리죠. 그 후 이거 네가 보낸 거 맞지? 단도직입적으로 선우를 찾아간 동수. 맞습니다. 그 사진 제가 보낸 거. 어디 숨겼냐? 오진호 박사라고 아시죠? 카디녹스 관련 자료가 오 박사한테 있어요. 그게 밖으로 쓰면 내가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라. 그래서?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 도진을 숨겨둔 장소와 박사의 USB를 거래하자는 얘기. 그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불쌍한 민지수 검사님. 복선해드려야지. 내가 원하는 걸 주고 강 형사님이 원하는 걸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판을 엎으시겠습니까? 내가 연락하지. 어떤 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동수는 자리를 떴고 목마른 놈이 우물파게 되어 있다. 우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잠시 사람들 좀 모아주시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 나야. 자료 가져다 주지. 역시 강 형사님하고 말이 잘 통할 줄 알았습니다. 세팅해. 네. 동수가 일을 맡음과 동시에 선우 측은 박사의 약을 바꿔치는데요. 오 박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오 박사 본인의 입이거든. 그러니까 뒷처리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자고. 아니, 당신이 왜 또... 우리 오 박사를 만나러 가고 계신 강동수 형사님께.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동수는 위험에 빠지게 되고 본론만 얘기하죠. 카디녹스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박사님에게 몹쓸 짓 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료만 넘겨주시면 제가 오 박사님에게 손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약속드리죠. 그리고 이 순간 박사님! 박사님! 약 효과로 인해 박사의 숨이 멎어버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 분명 강 여사님한테 그 자료만 갖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여요? 아니 이거 계획이 없던 건데. 일단 목 좀 죽이시고 좀 진정하세요. 자. 이내 서류 한 장을 내미는 선우.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을 겁니다. 이들은 몰래 달아놓은 CCTV로 증거마저 조작해놨는데 강영선이 이미 한번 오 박사 납치한 적 있죠. 그 정도 전력에 뭐 저 정도 사진이면 뭐 강영선한테 오 박사 살인 뒤집어 씌우는 건 일도 아니겠고. 너 이 새끼 무슨 개수작이야. 그때 오. 힘없이 쓰러져 버리는 동수. 그 강영선님 아까 마신 거 아주 강력한 근육 이완제거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는 형사가 오진우 박사를 죽이고 원수인 김도진과 함께 싸우다가 둘 다 함께 죽는다. 아니 시나리오 어때요? 그럴싸하죠? 이거 옮겨. 완벽히 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쯤 박사님,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 박사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남선우가 함정을 팠습니다. 8시간 전 사람을 모아달랬던 동수는 이 스케치에 나오는 약병 오진우 박사의 약병입니다.
스케치 그림들을 토대로 역함정을 팠던 것. 버스의 약병인 건 알았지만 남선호와 어떻게 연결될지는 몰랐습니다. 나한테 오진우 박사의 자료를 가져오게 시킨 뒤 남선호의 부하가 이 약병에 손을 댄다면 그리고 여기서 유 검사님. 저 같으면 그 약 먹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박사를 회유하는 데 성공했고 아마 절 데리고 김도진에게로 갈 겁니다. 김도진의 목적, 그걸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남선호에게 잡혀간 김도진부터 구해야 하죠. 모든 건 동수의 계획대로 진행됐던 차였습니다. 지금 강영사 위치 추적기 따라가고 있어. 그런데 이때 선우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누구십니까? 나? 누구라고 할까? 이는 태준이었고 그냥 자네 계획에 아주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알려줄 사람. 너 누구야? 내가 누구인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형사 기동대 1기팀이 남사장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이지. 뭐? 그럼 행운을 빌어주지. 넌지시 동수의 계획을 발설하는데 이러는 한편 이거 달의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시연은 스케치 속 달의 모양이 반대임을 알아차립니다. 저거 뭔가에 반사된 이미지예요. 저거 물에 비친 이미지였어요. 오케이. 그럼 호수나 강 옆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호텔 같은 건물 맞지? 그렇게 찾았어. 파주시 외곽에 있는 진평천 일각이야. 동수가 향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차리나 여보세요? 오빠, 강영사님 위치 어디쯤이야? 지금 이천 쪽으로 빠지고 있어. 이천이면 완전 정반대 방향인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치 추적기를 따라 정반대 방향으로 추적을 이어갔던 이들. 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파주면 지금 문 과장님하고 오빠가 가고 있는 이천하고는 정반대 방향이에요. 지금부터 돌아오려고 해도 2시간은 넘게 걸릴 거예요. 시연아, 지금은 저밖에 없어요. 야, 네가 죽어! 지금 나가면 네가 죽는다고. 결국 스케치대로 될 운명. 저 못 견뎌요. 시연은 현장으로 움직이길 희망합니다. 또다시 제 주위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는 거. 더 이상 못 견딘다고요. 한 사람 목숨 정도는 더 살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케치 속 호텔까지 잡혀온 동수. 서로 반가운 얼굴이지. 인사들 해. 과연 얽히고 설킨 둘의 운명과 시연은 죽음을 그리는 스케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상 JTBC 드라마 스케치였습니다.